절단 난다 절단 나. 덮어 히트 뒤집어진다 정말. 그래서 뭐 어떤 연예인이 식사를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한다. 어딜 건넜는데 그렇게. 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니까. 근데요, 제가 옛날부터 마흔이 되면 터진다고 했거든요. 어디서? 어디 가든. 후배들이 오셨네요. 우리 분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할게. 아니 잘 되라고 조금 추천해 주는 거잖아 우리가. 민수야, 민수야.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 갔다는 자체가. 저는 최준이라고 해요. 너무 이쁘다.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카라멜 맛 드릴까요? B-17번 고객님 주문하신 민트 모카 나왔습니다. 주문번호 확인해주세요. 한사랑 산악회 회장 김영남입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열정. 요즘 이분들이 또 굉장히 핫해요. 핫해요. 그죠? 네. 우리 김민수, 김혜준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네, 수고했습니다. 벌써 끝나요? 이제 시작인데. 네네. 야, 그래도 또 이게 두 분이 또 같은 또 개그맨이지만 너무 반갑다. 한 분은 지금 이제 유튜브만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또 코빅에 또 함께 하니까 네네네. 나의 또 이 경력란에 코빅을 하나 살짝 얹을 수 있는 그렇죠. 약간의 상황이. 저는 우차사 출신인데 예. 말할 거 그랬어요. 우차사. 그러니까 우차사 출신. 네. 우차사도 참 없어진 지가 지금 한 2년 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SBS 근데 제가 마지막 기수거든요. 진짜요? 네, 민수 씨가 그 SBS 공채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 화랑이었습니다. 화랑이라는 단어를 또 쓰네. 굉장히 고급 용어 많이 쓰더라고 민수 씨가. 몇 년도에 그 민수 씨는 SBS 공채로? 저는 2016년도. 진짜. 그게 마지막이었군요. 네. 2016년이. 네. 왜 개그맨이 이렇게 되시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는 좀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태어날 때부터는 좀 심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뇌가 깨어있을 때부터. 야, 얘는 뭐야 또? 얘 옆반에 빵 심부름하는 애인데 근데 저기 짱 내가 요즘 마땅히 돈 굴릴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내 돈 10만 원만 빌려가주면 안 될까? 우차사 제가 맨 처음 딱 들어갔을 때부터 시청률이 좀 저조했었어요. 그때부터 좀 폐지된다 이런 말을 계속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야, 입사하자마자. 입사하자마자. 네,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시청률을 조금 생각하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얼굴이 좀 알려진 그런 선배님들이 주로 좀 나오시는 게 좀 일반적인 그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인들이 조금 주목받기는 뭐 조금 힘들었지 않나. 물론 저희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네.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네. 정말 너무 그냥 일주일 내내 네. 온통 개그만 생각하고 살았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래 이제 없어지는 게 이제 드디어 없어지는구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참 그 입사하면서부터 폐지가 된다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그냥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 네. 폐지가 됐을 때는 이게 참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입사한 건데 맞아요. 입사할 때부터 이 회사가 곧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들은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근데 진짜 경제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인 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회당 뭐 5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인데 생활 안 되죠. 근데 이게 마치 제 성적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이 개그맨이라는 꿈을 안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순간 저한테 되게 실망스러우면서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웃음을 주는 게 제 목표지
그러니까 뭐 공개 코미디에서 줄 수 있는 웃음은 또 있고 뭐 유튜브로도 웃길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래서 다른 웃음의 방식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실 두 분이 운영하는 이제 채널이 이제 대학인데 이게 이제 뭐 알려지기 시작한 게 어느 정도부터 이렇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지.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해도 막 그렇게 조회수가 막 엄청 잘 나오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렇죠. 워낙에 뭐 콘텐츠가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그 알바생 성대모사라고. 맞아요. 그게 좀 화제가 됐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가 떠야 돼. 이게 하나가 떠야 뭐가 돼요. 하나 뜨니까 그 밑에 이건 뭐야? 타고 이것도 보는 볼까? 거죠. 타고. 알고리즘으로 이제 계속 진짜. 나오니까. 맞아요. 그거 한번 좀 오랜만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네. 예, 예.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카라멜 맛 드릴까요? 예,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어서 오세요, 올뱅이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사인 전해줍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B-17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이게 좀 끌잖아요. 진짜 생활 성대모사네. 생활 성대모사. 아, 요거 딱 어떤 반응이 온다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좀 언제였는지. 일단은 조회수가 갑자기 전 100만 이상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응이 좀 있기 시작하구나. 그리고 임급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래서 인기 그치, 급상승 그치. 인기 급상. 거기에 딱 오를 때 좀 인기가 좀 있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아니 좀 그 같이 또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떠셨는지. 사실은 이제 저는 어떤 대학의 좀 객원의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만든 거에 저는 이제 출연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하는 그 안에 이제 쿨제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같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쿨제이 캐릭터도 재밌죠. 쿨제이가 그건 이제 쿨제이도 한번 좀. 쿨제이는 이제 그 2005년대 그 옷 쪽을 완전히 이제 평정하셨던 분이에요. 느낌이. 쿨제이.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그 옷가게를 많이 동대문에 하시죠. 가면 그렇죠. 흔히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옷을 판매하는. 사실 그 당시에는 동대문이 맞습니다. 뭐 이제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패션의 메카예요. 뭐 일단 뭐 청바지 뭐 하네. 청바지 너 어떤 스타일 원하는데? 일자로 된 거. 일자를 원한다고? 네. 요즘에는 일자는 안 되지. 형 봐봐. 뭐야? 부츠컷. 뭐 부츠컷. 근데 형 가게 말고 딴 데 한 번만 둘러보고.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 이런 것도 있어. 위에 것까지 같이 한번 얹어보자. 한번 대볼게. 근데 거울 봐봐. 우리는 마술 거울 아니다. 그대로야. 우리는 속이는 거 없어. 그대로 나가. 어때? 딱 대보기만 해도 느낌 오지. 열심히 할게요. 맞아. 열심히 할게요. 맞아. 열심히 할게요. 맞아. 열심히 할게요. 맞아. 잠깐만. 기회를 한 번 줘봐봐. 잠깐만. 이대무고 김민수. 명찰 보고. 이리 와봐. 나 선배야 선배. 이리 와봐. 얘기만 좀. 오는 애들 있어. 입구만 가라니까. 보고만 가라고. 안 사도 된다니까. 야, 나 지금 와 소름 돋았다. 와 열심히 할게요. 뭘 열심히 해. 열심히 이제 판매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나를 믿어봐라. 네. 그냥 가지 말아라. 한 번만 봐달라. 가격 흥정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흥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요거야. 7,5야 7,5. 근데 내가 2,5 빼줄 거야. 5만 원. 그 혹시 근데 카드 돼요? 카드? 카드는 10%부터. 그럼 5만 원이면 5만 5천 원이야 카드는. 알겠어요. 뭐 아니, 다음에 올게요. 아니 근데 ATM기가 밑에 있어. 우리가 직원 불러가지고 같이 갔다 와. 저 혼자 가면 되죠? 아니 길을 모르잖아. 바로 가서 우리가 근데 이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다음에 살게요. 잠깐만 무슨 색깔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저 하늘색이 좋은데 자꾸 네일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데 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럼 좀만 더 깎아주시면 제가. 아니 깎아줄 만큼 많이 깎아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근데 우리 조셉의 대본을 살짝 보여줬는데 밑에가 너무 헝하고
와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조셉 질문 좀 줘요. 아니 나 진짜 이거 아니 깜짝 괜찮은데 놀랐네. 차라리 아니 그 세 줄 때문에 그걸 들고 있어? 글씨 크기를 크게 해줘요 이렇게. 그럼 채워지기라도 하지 이거를. 조셉 그 정도는 외워. 후배들이 보는데 또한 선배 배려예요. 왜냐면 항상 사실 형이 리더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맨손으로 있으니까 우리 세호 손에도 뭐 하나 들게 해주자라는 선배 배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다양한 걸 들게 해드릴게요. 응원도구 같아요. 응원도구. 네, 우리 혜준 씨는 좀 어떻게 좀 개그맨이 되셨는지. 저는 2018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지망생을 한 6년 정도 보내고 그랬어요? 이제 좀 뒤늦게 데뷔를 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뭐 다들 그렇지만 일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냉동 탑차 간식 배송 뭐 이런 것과 청원경찰, 은행 청원경찰, 소매점에서 오는 도매점 큰 데에서 이제 납품해 주는 거 그런 일하고 떡갈비 공장에서 일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했었어요. 그 다른 일을 했던 그 시간을 전 좀 지우고 싶어요. 빨리 이 일을 먼저 시작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해요.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거 자체가 너무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은 언제나 차 있었지만 긴장은 또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라 자꾸 실패가 거듭되다 보니까 너무 간절해지면 더 긴장이 되고 더 경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내 자신을 믿었거든요. 나는 진짜 항상 그게 있어요. 절대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6년의 그렇죠. 사실 지망생 생활을 견디기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조금 그때 이제 생활을 보자면은 이제 정말로 저는 가만히 있는데 6년이 지나면서 주변은 자꾸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맞아요. 그게 조금 살짝 괴리감이 있었죠.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인데 나는 정말 그대로인 것 같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스스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를 하고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라고 자꾸 나를 다독이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비슷한 시기에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한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말씀하신 대로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나랑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이게 사실 진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꿈이 확고하고 내 목표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그걸 견디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말할 수 없이 좋아요. 됐을 때는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분은 정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첫 방송 때 엄마 아빠 못 보게 했어요. 혹시 통편집 당할까 봐. 실망하실까 봐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혹시 코미디빅을 틀어놨다가 나 나오면 그때 보여줘. 그래서 보여드렸죠. 빨리 드세요. 16번. 형이 찍어줬어요. 엄마 아빠가 TV를 보는 거. 그래서 그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TV에 나와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어떤 정말 큰 감사함을 느꼈죠.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그 한사랑 산악회. 요것도 요거 참 재밌어요. 정말요? 예. 뱀이 나오면 지그재그로. 열정. 나만 빨리. 원장님, 우리 좀 예쁘게 좀 찍어보라고. 누구 있어?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회장님이신 거죠, 민수 씨가? 네, 제가 회장님이에요. 네, 회장님. 네. 네. 유행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유행은 뭐 열정 절단난다 버퍼 히트 뒤집어진다 정말. 그리고 이게 근데 이 캐릭터는 사실 제 그 아버님을 사실 좀 따라한 거예요. 그래요? 진짜. 네. 제 아버지가 맨날 그 술 취하셔가지고 이제 전화 오실 때마다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맞잖아. 네가 죽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계속 뭐 그런 얘기 하시고. 아버님 톤이에요? 네, 아버님.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의 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약간 그렇게 좀 에너지나 톤 쪽이고 여기는 아예 그냥 리얼한 디테일, 어떤 약간 디테일. 네, 여기 디테일. 그래서 그 이번에 비대면 데이트도 최준 씨 거의 영상을 좀 보고 깜짝 놀란 게 왜요? 10분 넘게 돼 있는데 10분 동안 그 영상을 보고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자기님. 이쁘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죠. 나 사랑에 너무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약속. 나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카페를 운영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철이 없었죠. 혹시 어떤 커피 좋아해요? 카페라떼? 우유가 들어간 부드러운 라떼 좋아하는구나. 나도 우유 좋아하는데. I love you. 톤이 좋다. 민수 씨가 또 캐릭터가 좀 있어요. 네. 그죠? 저는 그 래퍼를 꿈꾸는 23세 어린 래퍼. 장기가 많아요. 장기가 많어. 아 진짜 유키즈나 킹받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재석 선배님과 조세호 선배님들이 만들어내는 변곡점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변곡점을 이뤄나가고 있는 그 지점이 겁나 킹받네. 이런 느낌의 어려운 말 많이 쓰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어요. 같은 개그맨이지만. 맞아요. 왜냐면 지금의 문화거든요. 이게 지금의 문화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뭘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알려고 하더라도 이분들처럼 민수 씨나 혜준 씨처럼 완벽하게 체득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어디선가에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을 후배들에게 잠시라도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무대를 단 하나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인의 등장을 바라지만 사실 현실상 쉽지 않다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신인들의 무대가 확대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단톡에 올려주세요. 단톡이요? 개그맨 우리 그 후배들 뭐 동료들 단톡 5명 날릴 테니까 밑에서 5명씩 날려주세요. 쭉쭉쭉쭉 모이면 되니까. 사실 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정말 제 동기만 봐도 한 명 빼고 다 유튜브예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아직 할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유튜브에다 힘을 더 쏟는 것 같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웃음 공식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미디에 대한 그런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뭐 고민하고 탐구하다 보면은 또 좋은 무대라던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유키즈 예스! 예스! 어떻게 같이 푸시겠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저는 이제 조력자 역할을 하고 같이.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와 관련된 지명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소가 누워있는 모습의 섬인 우도와 산의 모양이 소가 잠자는 모습 같아 이름 붙여진 이 산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높이 293m의 이 산은 어디일까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우면산! 우장산. 우장산. 아 우장. 자, 다시 한번. 예. 저는 우면산을 생각해요. 우장산, 우면산. 잠자네. 그러면은 수면. 우면산입니다. 자, 정답은요?
우면산. 자, 우장산, 우면산 두 개가 나왔는데요. 자, 우면산으로 했어요. 우면산. 정답은 우장산. 아니고 우면산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즐거운 웃음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뭐 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야, 뭐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양복을 왜 입고 왔어? 양복을 왜 입고 왔어? 아니. TVN의 고품격 아, 진짜, 야. 뭐 유키즈가 양복을 많이 입길래. 두 분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이거 진짜 영광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정말로. 뭐 유퀴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여가지고 진솔한 토크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입니다. 예, 이용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16년차 개그맨 이진우고요. 전부터 굉장히 출연하고 싶었던. 자, 일단 잠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2005년 SBS 7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16년 차. 네. 사실 또 용진 씨 하면 진호 씨를 빼놓을 수 없고 진호 씨 하면 또 용진 씨를 빼놓을 수 그렇죠. 없는. 네. 어떻게 보면 개그계 두 분이 좀 콤비 아닙니까? 콤비이고요. 고향도 같고 학교도 같이 나고요. 진짜? 네네, 고향에서 같이 올라왔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팀 이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용진호라고. 용진호. 맞아. 용진호라고 이제 공연도 하고. 네. 아니 그 두 분은 고등학교 카메라 약간 발해가. 이게 우는구나. 네. 이런 건 좀 피해줘요. 네네. 이렇게 가니까 그냥 직장 다니시는 그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게 엄청 오랜 시간 골랐거든요. 진짜. 야, 이걸 바로 최단 시간에 벗어버리네. 오늘 좋은데. 어디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우는 패턴이에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분들이 말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개그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해서는 좀 시대를 앞서갔다. 그렇죠. 이 밑도 끝도 없는 어떤 뭐 스토리라인이 전혀 생략된 요 개그가 굉장히 많은 또 사랑을 받았죠. 저희가 코미디 하면서 사실 뭐 메시지를 담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그냥 저희는 재밌으면 장땡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거에 좀 코너에 막 여운을 두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용진 씨는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저희의 막 이렇게 질서 없고 기승전결이 없는 개그를 뭔가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선배님들이 그때 당시에 4차원이라는 그런 단어로 얘기들을. 저희를 좀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죠. 뭐 수많은 코너들이 있지만 약간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사천적인 그 평가를 받았던 개그들이 뭐가 좀 있나요? 제일 4차원은 언행일치 아니었을까요? 그거야. 언행일치. 언행일치죠, 언행일치. 뭐가 될라 그래? 커서 뭐가 될라 그래? 아유, 책을 찢어. 아유, 앞으로 공부에만 전념할게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냐고? 뻔만 때리지 마.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이용진 씨가 갑자기 그냥 등장을 하는데 사사 그래. 그냥 이유 없어요. 기승전결 없는 동작. 예를 들면 등장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되면 원래 그 퇴근하는 가장들의 모습 이렇게 뭐 가방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녀왔어 이런 모습인데 그죠.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막 이런 동작을 하면서 어이 사사사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이런 동작 이 톤. 예. 이 톤 아까 후배가 좋아한. 재율이가 얘기한 아빠 왔다. 또 후배가 제 제일 톤을- 좋아하는 롤 모델이 이용진 씨라고. 재열 씨 재열 씨 고마워 이런 걸 좋아하는 이런 거죠. 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전매 특허입니다. 잘하네. 뚜르르르르르르든 뚜르 서서 사실 두 분의 좀 학창 시절을 물어보면 어떤 친구였습니까? 학교 다닐 때 사실 중학교 1년 선배고 제가 후배인데요. 그 학년에서는 뭐 재석 선배님도 그러셨겠지만 가장 웃긴 친구였어요. 제가 그 한 학년 높았을 때 그 학년에서 가장 웃겼고 그때 당시에 그 영파와 가슴을 열어라 아시죠? 알죠. 그런 거 이제 학교 축제에서 학교 내에서 이제 코너로 만든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우승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진호 씨가 우승을. 그때 뭐 어떤 내용으로 그 가슴을 열어라 그랬어요? 우리? 저는 그때 이제 친구네 집이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이제 좀 어떻게 하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를 타시다 르망으로 바꾸셨는데 이제 절망을 타고 다녔다면서 제가 수위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아 이거 루망도 좋은 차인데. 그 당시 그래서 제 친구네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방지턱을 넘는데 노파워 핸들이잖아요. 노파워 핸들인데 방지턱을 넘면서 공중에서 기아를 일으키면서 여기 너무 재밌어서 아 근데 설마 공중에서 기아를 공중에 보셨어요? 제가 봤어요. 아 진짜? 네, 공중에 보셨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게 이게 약간 개그 신동이네. 아니 그 뭐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그러니까 개그 시험을 같이 본 거죠? 네, 그 이제 처음에 올라와서 개그 시험 같이 보고 사실 떨어졌어요. 그 공채 시험 보는데. 진짜? 네네. 저희가 좀 사진을 정상적으로 좀 원서에 붙였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저희 배경이 시골이니까 막 포크레인에 매달려 있고 막 이런 사진을 막 원서에 붙으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력서에 대한 개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도 웃겨야 될 줄 알고 저는 내과에서 몸을 반만 담는 근데 이러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이 친구들 조금 이거 튀려고 그러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의 그 서류를 저희가 SBS 개그맨 되고 봤어요. 어느 창고에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걸. 근데 저희랑 같이 떨어지는 사람 사진 보니까 달팽이 안에서 이러고 맞아. 어디? 달팽이. 아 누구였지? 아 그리고 그해 당시 떨어졌을 때 그해 당시 떨어졌을 때 아니 괜찮은데 나도 기회를 줘. 기회를 좀 줘. 아니 그 두 분이 개그계 아이돌로 이게 공개 코미디 팬덤의 좀 시초로 통한다고 그래요 두 분이 그죠? 근데 저 감사하게도 저희가 좀 코미디언 선배님들보다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니까 맞아.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저나 용진 씨나 세영 씨, 뭐 세찬 씨 이렇게 좀 연령층이 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조금 좋아해 주셔서 사실 뭐 진짜 창피하지만 그 당시 뭐 우차사 녹화가 있는 날이면 전날부터 막 텐트 치고 기다리고 그러셨었어요. 사실 이진호 씨는 그 팬카페 있잖아요. 그 팬카페 인기 순으로 봤을 때 개그맨 중에서는 1위이고 매니저가 포토 사이트에서 전체 뭐 대한민국 연예인 통틀어서 그래도 50위에서 80위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엄청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근데 50에서 80위 사이 엄청난 거야. 엄청나지. 엄청난 거야. 없어요? 엄청난 거야 이거. 개그맨이 한 명밖에 없어. 없어요. 개그맨 한 명이에요. 그래도 몇 명이죠 거기가? 지금 이제 한 8,300명. 8,300명. 사실 그 용진 씨가 그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 인기가 좀 굉장히 좀 많아. 네, 굉장히 많았어요. 동료들한테 좀 대시도 많이 받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진호 씨도 혹시 있어요? 그렇게 좀 대시를 받거나 혹시? 저는 이제 개그 같이 하시는 분들 말고 옆에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 또 스타일리스트를 좋아해요. 팀 코디. 뭐 이런 분들이. 조세호 씨는 누가 좀 누가 막 연예인 동료분들이 막 세호 형을 좋다라고 들어본 적은 없고 솔직히 어디 막 음식집 가면 백반집 이모가 너무 짱이야 막 이랬던 거 몇 번 들었는데 그런 건 솔직히 없어요. 오케이. 그네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저도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니 근데 저희가 근데 직접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좀 아니 저도 뭐 건너에서 뭐 어떤 연예인이 식사를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한다. 어딜 건넜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기 건너서 한번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 두 분이 또 이렇게 함께 한 지가 뭐 세월로 따지면 16년 넘은. 이제 뭐 알고 지낸 건 20년이 좀 넘었죠. 21년 정도 됐고. 그러니까 서로가 좀 보자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진호는 굉장히 기바람에 있어서 개그맨 중에 거의 한 최상위 레벨인 것 같아요. 네. 가끔 보면은 막 야 너 약간 그런 거는 독해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기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얘기를 좀 해봐. 이상하잖아. 입 있으면 얘기 좀 해보라고. 이 자식 미친놈 왜 이렇게 까불어 이거 오늘? 너 가서 총 갖고 와. 알았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 일어나. 아빠 뭐 진짜 쏠라 그러겠니? 그냥 발등만 쏠라 그랬어. 용진 씨는 어떤 분인가요? 용진 씨는 무대에서 정말 잘 살리는 스타일이에요. 예, 무대에서 잘 살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코미디언 분들 중에 이 딕션과 발성이 제가 2명 꼽는데 그게 유세윤 씨랑 이용진 씨거든요. 그냥 전달력이 뚜렷해요. 목이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렇게 소리를 대단하네. 태어나면 목이 한 번도 강하구나. 헤이.
안녕하세요. 입이 좀 얄밉네. 이 입이. 근데 시그니처니까. 목각인형, 목각인형. 예. 그래서 좀 개그가 내용이 약할 때는 항상 톤으로 웃기려는 게. 속담도 낼 테니까 맞춰봐, 알겠어? 알았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키우기 쉽지. 키우기 쉬워, 키우기. 성난 고양이들은 얼굴을 핥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 개츠. 그럼 반대로 좀 조세호 씨는 어떤 분인 거죠? 솔직하게 세호 솔직하게 형이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호 오늘은 뭐 형이 어떤 축구로 비유하자면 뭐 저는 미드필더의 포지션이고 진호 씨 같은 경우는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네, 세호 형은 그때 당시에 그냥 벤치에 앉아서 아이씨. 내가 이러지 않아. 너 예전에 아 형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개불이랑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우리랑 대부랑 자, 일단 좀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 예. 항상 무대에서 네. 관객분들에게 100%를 보여주지 못해서 항상 무대 아래를 내려올 때 뒷목을 이렇게 치고 그 모습이 아직도 전 눈에 선해요. 섭섭하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네.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몇 프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무대 올라갈 때 100을 준비하고 올라가서 100을 안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2에서 30을 갖고 올라가시니까 10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준비했네 또. 아니요. 날 타나봐. 내가 자, 조셉. 자, 지금 토크를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여야죠. 오케이. 저는 100이라고 여기를 항상 치던 세호 형의 모습이 이렇게 자, 일단 진호 씨. 퍽 소리가 나요. 진호 씨도 혹시 조셉에 대해서 뭐 세호 형은 너무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지만 좋다. 근데 이제 공개 코미디에서는 굉장히 망한 사례죠. 저기요. 자, 제가 앉으세요. 그게 아니라 제작진 네. 여러분들이 코빅 누구한테도 물어보세요. 네. 좋은 얘기 안 나와요. 무대를 끝나면은 저희가 좀 그날 녹화가 안 되건 잘 되건 관객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내려간단 그치, 말이에요. 근데 그치. 세호 형은 10번 녹화 중에 7번을 공감 못 시켜드려요.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아니 내가 아니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저희가 그 이렇게 마이크 차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동선이 일단 있죠. 그 항상 그 거기서 창영이랑 싸우고 있어요. 창영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후배들 지나가지도 못하고 막 네가 무슨 막 반템포를 느렸네, 막 빨랐네, 소품을 안 챙겼네. 아니 동갑이고 친구인데 창영이 왜 소품을 챙겨야 돼요? 그게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 거 안 챙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뭘 해도 최악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그냥 계속 창희 형이랑 그 방송국 대기실에서 모습은 서로 밀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잘났네. 거기 맞아. 왜 이렇게 밀어 서로? 왜 서로 때리면 안 되니까 그냥 약간 감정을 밀치기로 했고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게 너무 웃기네요. 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됐지 뭐 이야기. 그럼요. 예. 아니 사실 그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가 각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애정하는 캐릭터가 그 웅이 아버지라는 코너 했을 때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서 맞아요. 그 당시 저희가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한 13에서 14 정도 나왔을 잘 텐데 나왔죠. 저희 코너는 분단 시청률 29까지 찍었었어요. 운영이 형님. 네, 맞아요. 운영 형님도 있죠. 예. 네, 운영 형님 했을 때 시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속초시가 매년 관광객이 한 700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운영 형님하고 10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또 속초의 운영 형님 나 속초에서 왔잖니. 네. 잘 팔리는 난만 갖고 왔어. 뭐야 이게? 이 난은 진짜 잘 팔리는 난이야. 야, 뭔데 이렇게 다 구멍이 뻥뻥 뚫렸어? 뭐야 이거 이름은? 구멍난. 구멍난이야, 구멍난. 장난쳐? 장난쳐? 나나 괜찮니? 저 같은 경우에는 웅이 아버지도 물론 애정하는 캐릭터였지만 게임 페인이라는 그 그래. 그때 막 맞아. 그러니까 제가 유행어가 없었는데 그때 유행어도 만들었고 상금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맥 사주세요. 치맥 사주세요. 치맥 사주세요. 치맥 사주세요. 치킨 한번 써보셈. 싫으대.
완전 싫으다. 대박 싫으다. 진짜 하기도 싫으다. 오빠는 치맥도 안 사주면서 왜 자꾸 게임 캐릭터 하는 걸 여자한테 시키고 막 그래요. 치맥 사줄게. 야 금강불가 꽝꽝꽝꽝. 뭐 세찬이랑 했던 그 남조선 인민 동계 그래요, 연구소라고 그래요. 예. 북한 그 요원이 그러니까 남한의 알바들로 침투를 해가지고 맞아. 예 그거 참 재밌게 제가 딱 그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요. 남조선 남자 자취생으로 침투를 시켜가서 틀린 건 내가 바로바로 찝어주겠어. 시작하라. 좋았습니다. 오케이. 바나나 하나 있네. 오케이 나이스. 강나 새끼야. 십니까? 남조선 남자 자취생들은 이렇게 싱싱한 바나나를 먹을 수 없어. 바나나 하나 먹었다. 아우 디테일이네. 용진 씨는 지금 또 결혼을 한 지 한 이제 1년 넘고 2년 차입니다. 용진 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전과 후에 또 뭐 내 인생에 좀 변화가 또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진짜 용진 씨가 결혼하고 너무 어른스러워졌어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도 아이 자랑을 해요. 이렇게. 뭐 미용실에 가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진짜. 우리 애기 한번 봐봐요. 근데 처음 보는 스태프분들한테도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안 이쁘거든요. 갓난애기는 공감할 네. 이거 가족을 건드리면 이거 공감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이거 이제 되게 아이가 많아요. 한 1년, 2년 지나면서 더 예뻐지잖아요. 맞아. 장난 아이는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럼 저는 먼저 결혼 선배로서 아이를 보면 얘가 내 아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날 닮았다. 내 아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날 닮았다. 내 아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날 닮았다. 그 무슨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내 아들이지. 이게 뭐예요 질문이? 예. 앉아봐요, 일로. 들어보고 해, 끝까지.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들어보고 해. 너. 이거 다 납득을 못하고 납득을 못해 다 하는데 앉아봐. 보여주려고 조셉이. 질문이 뭐냐면 다 다 스타질문 아니야. 왜냐면은 용진 씨 아빠로서 보여주려고. 내 애를 봤을 때 어떤 MC라는 행동이나, 거좀 보여주려고 행동이나 그러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네. 내가 보인다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진짜 얘가 내 근데 뭐 진호 씨가 저한테 서운한 일이 좀 있다고. 서운했다기보다는 네, 뭐 얘기하세요. 평소에 제가 이제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사실은 지금도 막 떨릴 정도로 많이 뵙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용진 씨 결혼 예. 식에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또 제가 공교롭게 사회를 봤어요. 네. 네. 맨 앞에 이제 결혼식 때 맨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어떤 멘트를 칠 때마다 근데 살짝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약간의 무리수가 있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몇 가지 레퍼토리 중에 하나. 예. 그때 당시에 정말 웃겼던 게 그 진호랑 저랑 유재석 선배님 그 자리 있잖아요. 네. 진짜 완벽한 트라이앵글이었거든요. 삼각형.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진호 멘트에 재석 선배님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럼 제가 진호를 보면서 약간 자제해라. 완벽한 삼각 트라이앵글로 제가 진호 아주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러면 진호도 저를 보면서 수긍을 하고 그러면서 멘트를 조용히 하고 재석 선배님이 좀 웃었다 그러면 제가 엄지를 들어보고 완벽한 삼각 트라이앵글로 나를 나 몰랐네. X까지 근 X까지 있었어 맞죠? 이게 있었는데 거기 어느 포인트 어느 포인트였냐면 저 뭐 마지막에 이제 신랑분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좀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돈 좀 걷어오라 그랬어요. 최악.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돈을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여기 혹시 예식장에 해당되는 사람 드리겠다 이 돈을 이벤트로. 혹시 뭐 고등어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저 뒤에서 누가? 후배가. 여기요! 고등어를 꺼냈어. 생 고등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아예 근데 선배님이 제일 절레절레 했을 때는 형 축가 안 했어요. 최악이었어. 근데 왜 중요한 게 제 결혼식에 이렇게 절레절레를 해야 되냐?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다 절레절레를 해? 다 지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네네. 진호 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축가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MR 구하고 노래방 가서 연습하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 서로 갑자기 양생이 욕심내면서 그러니까 또 갑자기 소쪽새 소리를 뻐꾸기로 날리더라고.
두 분의 고민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그 가장 큰 두 분의 고민은 뭡니까? 고민 일적으로요? 아니면 아니 뭐 뭐든, 여러 가지 뭐든. 뭐 다 뭐든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개 코미디의 수명에 관한 그 고민이 있죠. 이제는 코미디 빅리그밖에 남지 않았죠. 네, 저희가 저랑 진호랑 데뷔를 했을 때 우차사 시청률 30%에 데뷔를 했어요, 시청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국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알아보시던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 남은 공개 코미디 빅리그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수명은 언제까지일까라는 그런 뭔가 고민? 그렇죠. 그 개그맨, 코미디언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직업적으로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게 참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예전에 유머 1번지, 뭐 쇼비디오 잡기, 그렇죠.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어떤 개그맨의 꿈을 키웠고, 그렇죠. 우리 또 조셉과 용진 씨와 진호 씨도 저도 똑같이 예. 개콘을 보면서 개콘을 보면서 그렇죠. 그 꿈을 키웠고, 근데 이제 이 개콘이 사라지고 뭔가를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게 그게 걱정.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근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전역하기 한 3달인가 4달 전에 우차사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역하면은 우차사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개그를 다시 해야지 하다가 우차사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군대 전역을 하면 그냥 개그맨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까지 갔거든요. 개그맨을 그럼 안 하시려고 예,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프랑스에서 가이드 하려고 갈라 그러다가 프랑스에 가이드를 하러 가려고 그랬다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이드분들 숙소를 같이 쓴 거예요. 소개를 받아서. 근데 그분들을 따라다니다 보면서 뒤에서 비슷해요, 맥락이. 뭔가 말하는 직업이고.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연락까지 다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뭐 혜영 씨랑 규선 씨가 코미디 빅리라고 있는데 여기는 쿼터야. 그냥 3달 정도 하면은 다음 시즌은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한 시즌만 하자 그랬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또라는 조우다 그걸로 제가 우승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시즌에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회식날 얘기했다가 얼굴에 소주를 맞을 뻔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미디를 하다가 관두 후배들 중에 가이드를 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저도 뭐 이제 가끔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제 후배들 안부 문자가 오면 뭐 이제 호프집을 오픈을 했다는 분도 그렇죠. 있고 뭐 식당 뭐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참. 근데 좀 저는 이게 공개 코미디라는 게 없어진다고 한다는 게 사회 흐름상 봤을 때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 20여 년간 쌓아온 어떤 좀 많이 노출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식상함도 네,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 돌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야구처럼 우리 소속의 개그맨, 우리 소속의 개그맨처럼 저도 이제 그거는 이렇게 리그를 한번 뭐 TVN 코미디스 뭐 이렇게 해서 팀 이름으로 재밌지 않을까? 후원을 받고 또 재밌게 해주면 또 그게 좋은 영향력도 기업에도 생기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그것도 상당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긴 하네요. 네네. 뭐 야구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만약에 두 사람은 개그맨이 안 됐더라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예. 진짜. 저는 아마 피자집 사장이 됐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피자집에서 알바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피자집 사장님이 피자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맞아. 진짜 배달 알바할 때 인기 되게 많았어요. 저희 동네가 좀 시골이었는데 다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용진이 형 오토바이를 막 박은 적이 있었어요. 연락하고 싶어서. 야 이거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 진짜로. 아니 옛날에 아니 좀나 잠깐만. 아니 범벅하야 뭐야? 아니 에버랜드야 뭐야? 왜 그냥 그걸? 아니 뭐 지금 옛날에 저희 동네에 이제 공장이 많아서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국인 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길 가다 이제 태국 분이랑 어깨가 부딪힌 거예요. 막 동생들 보고 있으니까 어깨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다툼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길어지더라고요 싸움이. 그러더니 안 본 사이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용진이 형이. 도망을 달리더라고요.
뭔지 알고 무에타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에타이 하는 분이라 마지막에 생선 가게 앞에 쓰러져 있어. 마지막에 생선 가게 앞에 쓰러져 있어. 아니 그때 당시에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거의 무슨 하인즈워드처럼 나를 뼈다니까. 아 이게 대놓고 시대. 대놓고 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숄더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밀쳐가지고 나도 한번 밀쳤는데 바로 그냥 이 자세를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무섭겠다. 우와 아차 싶었겠다. 어떻게? 근데 결국에 롱킹 맞은 데가 생선 가게. 아 재밌네요. 오래되니까 재밌는 얘기야. 박장대소하네요 정말.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저 뭐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웃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보신가요? 네. 이제 뭐 충분히 나왔어요. 충분히 나왔어요.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진짜. 오늘 다 하지 말고 또 한 번 나와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또 저희 너무 아쉬운데요. 셋이 관련된 에피소드 또 재밌는 게 많죠. 많죠. 그래요? 네, 많죠. 근데 그걸 받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만큼 받으면 되죠. 어떻게 안 받아요? 받았잖아요. 유키스? 좋아요. 좋아요. 자, 만약 100만 원 타시면 두 분 50만 원씩 나눠 가지실 텐데.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갖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둘이 풀어도 정답이 아는 사람이. 좋아요. 좋아. 이거 신선하네요. 신선하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세기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했을 때 일부 스페인 사람들이 유격대를 결성해 저항한 데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소규모의 사람들이 적을 기습하고 신속하게 빠져나와 반격을 피하는 전투 기술을 의미하며 스페인어로는 작은 전쟁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까? 네. 치고 빠지는 건데. 자, 그렇죠. 소규모의 사람 적을 기습하고 이걸 인해 전술? 인해 전술은 화전 양면 전술인가? 스몰로 시작할 것 같은데. 작은이니까. 네. 자, 얘기를 하시면 돼요. 스몰워 아니에요, 스몰워. 자, 맞추면 100만 원입니다. 맞춘 사람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정답 스몰워. 정답은요? 그럼 나 혹시 모르니까 워스몰로 할래. 오케이. 자, 정답은 게릴라입니다. 게릴라전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게릴라 데이트를 했네. 참 아쉽네요.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자, 진호 씨도. 저도 있어요? 뭐죠? 여름에 딱 맞는 겁니다. 수박 세트. 오! 자, 우리 진호 씨. 전기밥솥. 좋네. 와, 전기밥솥. 와. 야, 이거 좋은 거네. 자, 진호 씨 축하드리고요. 여기 수박 세트. 수박. 예. 이거 전기밥솥. 네. 최근에 2,000쌀을 선물 받았었거든요. 진짜? 잘 됐다. 여기다 딱 해 먹어야겠네요. 봐야지. 딱 맞네요. 수박 겉핥기지?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고추 걷어. 돈 있으면 뽕짜 사 먹어. 해 떨어지면 자빠지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장군님. 민경 장군. 장군님. 먹방에서 운동계까지 섭렵한 대세 우리 김민경 씨. 안녕하세요. 네, 민경장군 김민경입니다. 우리 민경 씨가 지금 데뷔 13년 차입니까? 네, 2008년도에 제가 23기로 공채 개그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차로 13년 된 것 같습니다. 13년이 되셨군요. 조셉을 극단에서 처음 봤다 그래요? 제가 이제 코미디 시장이라고 네. 전유성 선생님의 극단에 제가 2001년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그 극단에 누가 있었냐면 다 데뷔하기 전인 맞아요. 박희순 씨, 신봉선 씨, 김민경 씨, 안상태 씨, 김대범 씨. 첫인상이 좀 어땠어요? 정말 이렇게 밤톨같이 귀여운 키가 더 작았었죠 그때도. 네? 더 작았었죠. 아니 그때도 이미 성년이. 아니 그때 뭐 청소년기가 아니고 이미 성인이. 맞지 않았어요? 코미디언 준비를 8년 하셨어요? 네. 올라와서 길거리 공연하고 맞아요. 지방 공연 다니고 홍대에서 공연하고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그러다가 이제 봉선 언니랑 저랑 이렇게 성금이란 친구랑 같이 민영원단 하다가 이게 계속 떠돌다가 모두의 꿈은 KBS 개그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제 개콘이 뭐 그렇죠, 그렇죠. 최고 인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 개그맨이 정말 되려면 개콘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공채 전에는 이제 고정 수입이 없어서 친언니 신혼집 신혼집에서 이게 좀 지내기가 이게 좀 눈치가 좀 많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가요? 언니가 서울로 시집을 와가지고 언니 집에 그때 마침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한 몇 년 같이 살다가 개그맨이 되고 제가 나오자마자 둘째를 임신하시더라고요. 예. 아까 하고 그냥. 예. 그랬나 봐요.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둘째가 연년생으로 둘째, 셋째 넣더라고요. 바로. 예. 바로 미뤘던 숙제를 바로 그냥. 예, 제가 정말 눈치가 되게 없었었나 봐요. 아니 그 이제 신봉선 씨와 함께 밤에는 무슨 알바도 하셨다고. 돈 벌 데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회의를 해야 하고 아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정미 언니라고 저희 극단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 봉선 언니랑 성금이랑 같이 이제 구파발역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구파발역에 내려서 거기서 봉고차가 6시에 만나거든요. 승합차.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승합차가 이제 봉고차. 승합차를 6시에 타고 또 들어가요. 어디 막 돌아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저희 알바가 시작되죠. 뭡니까? 그 문제집 알바였는데요. 문제집. 학원마다 이제 학교마다 배우는 교과서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합을 해가지고 그 학원으로 보내는 6시까지 딱 일하고 다시 이제 아우 새벽 6시까지. 네. 아침 10시까지 일을 하고 네. 다시 출근을 해요. 네, 이제 집에 가면 또 자고 낮에 일어나서 또 회의하고 또 6시 되면 다시 또 이제 승합차 타러 가고. 서성금 씨, 김민경 씨, 신봉선 씨가 세 분이서 이렇게 트리오로 네. 뭘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봉선 누나가 먼저 개그맨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있던 사람이 또 데리고 나면 그때 기분이 또 좀 네, 약간 또 그런 것 약간 같아요. 축하하면서도 축하는 하지만 또 또 한편으로는 질투라기보다는 아 너무 부럽다가 컸던 것 같아요. 나름 너무나 이쪽에서는 많이 굴렀다고 하죠. 아 왜 난 정말 이 길이 아닌가? 누구 잘 됐던데 너는 뭐해? 너 요즘 뭐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말도 없고 그 점점 제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될까? 이렇게 안 됐는데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시험을 보고 내가 할 만큼 해본 것 같아. 포기를 하려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생각하고 시험 봤었거든요. 요거 떨어지면 정말 대구 내려가서 그냥 추어탕 끓여야 되겠다. 추어탕을 끓인다는 게 뭐예요? 아 어머니가 식당 하시거든요. 아 추어탕 시 오랜 시간 좀. 그러면 진짜 거기서 떨어지면 추어탕에서 네. 그냥 어머님이랑 추어탕집을 해야겠다. 네. 제 인생은 그냥 대구에서 엄마 식당 같이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섰던 그 무대가 기억이 납니까? 한민간 선배랑 쌍둥이 선배랑 사랑이 팍팍이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여기는 경비도 없나? 이봐요. 여기 잡상인들은 출입 금지니까 나가요. 아, 냄새. 뭐 떨리고 막 이런 그냥 생각할 내가 것도 없이 기다렸던 그 무대인데 뭐 무대에 뭐 어떤 이런 느낌도 느끼기 전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코너를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객석에서 막 웃고 넘어가고 막 박수 치는 소리에 그때 정말 제대로 희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민경 씨도 사실 그 뭐 2014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 2015년 코미디 부문 여자 최우수상, 2019년, 2020년 백상예술대상 여자예능상 2년 연속 후보. 맛있는 녀석들에서는 바비 인형, 민경 장군 먹방 요정. 아니 이게 뭐 음식 관련 에피소드도 뭐 여기 좀 보니까 이게 좀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집 슈퍼였었거든요. 앞에 문이 슈퍼면은 연결되어 있어요. 방이 이렇게 방 하나 있고 중간 문 있고 방이 있고 있죠, 부엌이 있죠. 있고. 예. 근데 옆집은 식당을 하고 방이 있고 부엌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문으로 들어오면 부엌이 쫙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한날은 제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살을 빼야 된다. 그래야 취업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몰래 가서 밥솥에다가 급하니까 숟가락 들 시간도 없고 주걱으로 그냥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 문이 밖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차에 이렇게 봤는데 경찰이 왜요? 아줌마 그런다고 모를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야? 내가 무슨 소리예요? 근데 옆집에서 도박 하우스를 하시다가 돈 잃으신 분이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연기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집인 척하고 밥 먹는 거죠. 그래서 아줌마 나오세요 이러고 전 그때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 아닌데요. 이랬는데 나오세요 아줌마. 이래서 엄마. 그래서 엄마가 문 열고 니 뭐하노?
밥 먹는데 아저씨가 제 딸입니다. 이래가지고 경찰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서 티가 날 텐데 고등학생이면. 왜요? 최근에 또 이제 오늘부터 운동뚱이라고 이게 너무 재밌게 예능이 봐요. 본인도 몰랐던 체육인의 재능을 좀 발견하면서 요즘 이게 좀 인기가 굉장히 대단하다 그래요. 사실 제가 운동이란 걸 처음 해봤거든요. 네. 헬스도 처음.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할 뿐인데 왜 이게 다들 이렇게 놀라지? 놀라지? 저희 집 사람들이 다들 근육량은 좀 그죠. 네, 약간 좀 근육 있는 것 같아요. 뼈도 통뼈고 완전 이게 뼈입니다. 제 뼈 만져보세요. 어머. 어머. 봐봐요. 저도 이제 얘 너도 빼니까요. 어머, 얄쌍하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손목하고 발목은 좀 원래 얇았는데 그게 힘쓰는 몸이 아니에요. 네. 조셉.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혹시나 격투기 대회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죠? 동현 씨를 만나서 복싱을 배우는데 러시안 훅이라는 게 저한테 제일 잘 맞대요. 러시안 훅이요? 네. 그 러시안 훅 좀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될라나? 예, 러시안 훅. 서보세요. 좀 일어나 보세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받으셔야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살살한 거예요. 주먹이 진짜. 울어요? 아니. 이게 주먹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싸움꾼들 주먹처럼. 그냥 내려치는 거 있죠? 팬들 사이에서 이제 댓글 릴레이가 지금 계속되고 요즘 댓글을 참 재밌게 해서 체육이 아닌 제육을 선택한 자요, 운동이 아닌 우동을 선택한 자요, 근육이 아닌 수육을 선택한 자요, 닭가슴과 삼겹살 둘 다 선택한 자요. 야, 이게 좀 댓글 릴레이가 너무 재미난 것도 많지만 제가 제일 기분 좋게 읽었던 댓글은 뭡니까? 언니로 인해 용기 내서 저 운동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라테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시작하는 이유가 사실 필라테스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는 날씬하고 이쁘신 분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자세를 취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편적으로. 근데 맞아요. 언니 하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좋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도전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 뭐 지금 민경 씨가 말 그대로 전성기인 게 최근 패션 잡지에서 그 표지 모델. 네. 그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요? 그런 것들이. 야, 이 일이 진짜 뭐 말 그대로 술술 풀리네요, 요즘. 근데요. 술술 풀리네요, 요즘. 근데요. 네. 제가 옛날부터 40이 되면 터진다고 했거든요. 어디서? 어디 가든. 사실 운동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네. 이걸로 인해 뭔가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모든 분들이 나 이제 40이야. 나 나이 너무 많이 먹었어. 라고 약간 좌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39일 때 40 되면 잘 될 거야. 지금 이 힘든 거 견뎌내자. 약간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흔만 바라보고 살아. 주변에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 지금 만약에 20대로 돌아갈래? 저는 잠깐 생각해봤는데 저는 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저도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시겠어요? 라고 하면 가기 싫어요. 저도 안 가요. 지금의 생각과 내가 요걸로 돌아가면 내가 가. 그치. 근데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 그대로 나로 가면 전 안 가요. 그리고 똑같죠? 똑같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아서 또 밟아와야 그 시간을 못 견디겠어. 나 진짜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 주변의 무시와 그 좌절과 그럼요. 근데 저 눈치만 봐야 되고 눈치 보고 그게 제일 싫었어. 막 눈치 너무 보는 거. 싫었어요. 맞아요. 요번 주가 개콘이 마지막 방송. 개콘을 또 함께 해온 민경 씨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개콘 무대가 없었으면 그냥 제가 없는 거잖아요.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다 어느덧 가장이 되어 있고 엄마가 되어 있고 아빠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는 가장으로 개콘에서 어쨌든 수익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제일 현실적으로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엄마는 직업이 뭐야 했을 때 나 코미디언이야 개그우먼이야 이제 그게 무슨 직업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지? 개그우먼 코미디언이라는 자체가 그게 없어진다는 게 그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 누굴 탓할 일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남은 지상파에서 개콘이라는 무대가 사라진다라는 데한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민경 씨에게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직업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식당을 가면 제가 이렇게 사람이 그냥 한 끼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당연하죠. 근데 아유 잘 왔어 이래요. 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메뉴를 시킬 때 이건 먹을 수는 없지. 약간 이러면서 또 막 이것저것 시켜요. 이거 다 먹게? 이러면서 웃으세요. 이게 뭐 맞나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어우 정말 대단해 이러면서 이제 쫙 내가 아우세요. 이게 뭐 맞나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이제 먹고 있으면 이제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괜히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밥도 그냥 이렇게 떠먹는 게 아니라 소리 이렇게 내줘야 돼. 약간 좀 요렇게 크게 만들어 먹으면 맛있지. 이렇게 괜히 소리를 방송하듯이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사람인데. 네, 그래요. 배가 부르고 야 진짜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아유 뭐가 맛있어. 아유 자 모자랐지. 이거 먹어. 어떻게 알았대.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직업병 맞네. 조셉의 직업병은 뭐가 있어요? 저요? 저는 직업병 중에 하나가 자꾸 뭔가 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에피소드 많이 그리고 얘기하죠.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어저께. 그 어저께 얘기를 조용한 걸 못 버티는구나. 나란 사람 여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어내고 없는 사람 만들고 막 모르는 사이에 막 이 사람이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저희 직업병 중에 하나가 사람이 모였으면 나도 모르게 진행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좀 그런 게 좀 뭐 이러시네요. 서쪽으로. 그렇구나. 맞아.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전체 맞아. 소외된 사람 없이 여기 질문하면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그냥 있네. 저 사람이 제가 그냥 있네. 어디서 느꼈냐면 우리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오신 날 관장님 소개시키셨는데 나 거의 유퀴즈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퀴즈만 안 냈지 전체적으로 해서 막 이거를 하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 오시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안 하고 계속 이거 하고 선생님 어떤 시스템이고 그만해. 궁극적으로 이 체육관의 목표가 뭡니까? 뭐 이런 거 그걸 물어본다고요? 내가 언제 물어봤어 궁극적 목표를. 제가 예전에 지어낸다고. 같이 못 있겠네 이 사람들. 유키스 좋아요. 좋아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희극인이라 불리는 찰리 채플린은요. 미국의 한 도시에서 열린 이 대회에 재미삼아 출전해 3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무엇일까요? 1번 코수염 선발 대회, 2번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3번 지팡이 오래 돌리기 대회, 4번 판토마임 선발 대회. 이거 어렵다. 모르겠네. 실제로 채플린이 이 대회에 참여해서 3등을 한 거예요. 와, 2번.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분이 찰리 채플린인데?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전유성 선생님이 라디오 그 광고를 했었는데 그때 본인이 바쁘셔가지고 다른 성우분이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한 건 줄 알았다고. 맞아, 그런 것처럼 맞아. 약간 이런 해프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정답은요? 정답입니다. 와, 진짜 맞아요? 이거 대박이다. 거봐, 내가 기억 좋다고 했지. 내가 진짜 이런 거 퀴즈도 못 맞추거든요. 난 무조건 이번은 아닐 거라고 야, 생각했는데. 나는 4번 아니면 저는 뭐 1번 코스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나 진짜 요즘에 기분이 좋다니까요. 와, 이렇게. 자, 민경 씨 정말 100만 줍니까? 원은 뭐 하실 거예요? 100만 원? 어머니가 칠순이시거든요. 네. 어머니 선물을 요거 같이 좋네, 담아서 좋네. 제가 이 봉투에.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민경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그맨 출신 치과 의사 김영삼 선생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KBS 16기 개그맨이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안 웃기다는 게 다 증명이 돼가지고 치과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웃기다는데 증명이 결과가 나왔어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봤는데 나왔어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왔구나 이제는. 아니 사실 이게 이제 KBS 공채 개그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데뷔가 언제 데뷔를 하신 거예요? 2001년 3월 데뷔입니다. 야, 데뷔한 지로는 한 19년 정도 되셨네요. 예. 그 당시에 어떤 개그 콘서트 코너를 했어요?
뭐 공부합시다, 뭐 짠짠극장 이런 거 이렇게 그닥 히트하지 못한. 그래도 랄랄랄랄랄라 되게 짠짠 그거 한번 보여. 아니 근데 그 저기 되게 부끄러워. 아니 그 예전까지는 안 그러셨는데 네네네. 아 이제는 조금 약간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그런 게. 안다 박사 김 박사 아닙니까? 아이, 첫 번째 문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사님? 누구죠? 장동건. 강원래래잖아요. 5초 안에 웃게 드리겠습니다. 5초면 됩니다. 5초만 투자하십시오. 5초 게임. 짠짠. 난 램프. 난 알라딘. 램프 요정에게 소원을 빌어야지. 쓱싹쓱싹. 램프 요정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 알콜 램프야. 난 경찰. 실례합니다. 음주 측정이 있겠습니다. 어우, 술 드셨죠? 나 알콜 램프라니까. 시작 자체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왜냐면 시대에 다니시던 분이 굉장히 좀 격조 높은 개그를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 했어요? 그때 개그맨 씨가 미군 철수 한번 좀 뭐죠? 미군 철수 한번 해주세요. 그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근데 진짜 뭐냐면 지금 너무 안 웃기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한 미군 철수, 미군 철수를 외칩니다만 미군엔 철수가 없습니다. 미군 찰스 이런 개그를 해요. 맞죠? 미군 찰스 이런 개그를 해요. 맞죠?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뭐가 그때 굉장히 당당하게 하시잖아요. 사회 모르는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역시 진짜 많이 부끄러워하시네. 근데 진짜 아니 그 저기 유행어 있으세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계속 했을 텐데 제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요? 짠짠 이게 굉장히 조금 굉장히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빠른 개그예요. 저기 다음에 치과 가면은 생리빨 뽑겠는데 지금. 아니에요. 짠짠. 아니 근데 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그 조셉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임플란트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괜찮아? 이거 안 좋아요. 저기 알테네를 뽑아서 숙주 맛있네. 자 오른쪽 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먹어요. 잘 됐네요. 생산이 들어가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아서 아마 기초를 먹어야 될 거예요. 토끼요? 치아를 치료 중이라서 압류로만 먹어야 돼. 압류로만. 어제도 그렇고 제가 임시 치아를 좀 해놓은 상태라 지금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한번 오시라 하더라고요. 형님도 한번 우리 영삼 씨요? 한번 가야죠.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임플란트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요. 딱 아플 때만 오고 그리고 이제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다음 약속에 방송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 미루고 그 다음 약속은 다른 데가 아플 때 오면 그때. 네네. 이거 봐. 그러니까 이유가 있네. 제때 치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실 뭐 치아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 번 받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치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하면서도 또 사랑니도 뽑고 뭐 많이. 치아 얘기를 2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다른 치과도 다니는 건 아니지?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한 문제입니까? 임금님의 어이를 지내신 허준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임금님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박사님? 어이없네. 어이없네. 아니 일단 저 그 치대를 다니면서 어떻게 개그맨 시험을 보게 되신 거예요? 전 치대는 졸업하고요. 수련회를 하다가 이제 그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그 개그맨 그 당시에는 연령 제한이 있었죠. 맞아요. 27세, 26세에 딱 있는데 그 연령 제한에 딱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니까 그냥 한번 보자. 그냥 봤는데 붙어버려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뭐 치대를 졸업하고 어차피 갈 진로는 정해진 건데 왜 갑자기 개그맨 시험을 한 번도 제가 일탈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하고 뭐 재수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쭉 가서 그냥 한 번.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내 인생의 개그맨 시험이라는 건 그래서 좀 일탈이었다. 그렇죠. 솔직히 붙을 줄 몰랐다는 표현이 가장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개그맨 시험을 볼 정도 되면 주변에서 좀 웃기다는 소리 좀 들었던 거예요? 원래 개그맨들 하면 다 주변에서는 다 웃기다고 자기가 웃기는 줄 알고. 제가 지금 뭐 일반 개그맨으로서는 실패했지만 또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웃기다고. 벌써
치과계 쪽에는 소문이 나 있군요. 그럼요. 그쪽에서는 이제 아 지금 거의 강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강의. 그래서 요즘 뭐 핫한 그 치과계 강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학병원에 보냈더니 보통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런 데서 하는 강의? 뭐 강의가 좀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사랑니 뽑는 강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수영을 한번 안 깎아봤습니다.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발치할 때만 썼는데 나름대로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요즘 좀 젊은 치과 의사들은 뭐 거의 저한테 배운다고 할 정도로. 아, 그치. 그 정도요? 네, 그만큼. 네. 야. 그러니까 제가 형 어디에요? 그러면 미국 가 있는 거예요. 사랑니 그 강의하러. 미국에도 가서 강의를 해요?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강의 많이 합니다.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사랑니 전도사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네요. 네네. 왜냐면 또 외국은 사랑니가 비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랑니 하나 뺀다 이러면 어마어마하다며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럴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랑니 하나에? 네. 그러니까 뭐 그쪽 치과 의사들은 한두 개만 빼면 강의비를 버는 거니까 저렴한 비용에 이렇게 제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나라가 있던 거죠. 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사랑니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많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기피하던 치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 뭐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뭐 치과계에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고요. 영어로 번역했는데 또 영어로도 너무 잘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진짜. 유명한 치과 의사 반열에 제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일주일 들어와서 몰아서 쫙 이렇게 사랑니 빼고 돌아가서 또 강의하면서 쌤은 그 사랑니만 빼세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혹시 사랑니 몇 개 뽑아봤는지는 카운트가 되십니까? 안 세봤지만 그래도 한 2, 3만 개는 되지 않을까. 네. 하루에 많이 빼면 한 40개 정도? 근데 40개 빼도 금방 빼요, 그거는. 마취하고 준비하고 주의사항 설명하는 시간이 더 걸리지 빼는 거는 금방금방 뺍니다. 이거 아니 진짜 사랑니에 있어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조셉이. 19년 그것만 했으니까요. 19년 그것만 했으니까. 아니 그 한국 치과 이 기술이 그 사실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저도 가서 보면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비할 데가 없고요. 한국 치과는요 수준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구로 얘기를 들면 그냥 동네 앞에 치과에 호나우두 메시가 치과 하고 있어요. 배꼽을 잡네 우리 스태프들이 막. 야 지금 이 비유가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제가 외국 가서 정말 잘한다는 사람들 세미나 듣고 이제 강의 끝나면 견학 가잖아요. 가서 보면 그냥 우리 동네 우리나라 뭐 조기 축구 선수 정도가 밖에 안 돼요. 저거 이거들은 그냥 우리는 이거 이 정도면은 그냥 동네에서 다 이 정도는 해. 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치과 의사들은 자기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를 평생 그냥 공부 안 하고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잘 안 바꾸고.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 든 치과 의사분들도 최신 공부를 많이 하세요. 야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아, 그죠? 웬만한 진료 뭐 동네 치과 가도 잘 해주잖아요. 네, 보통은 그냥 동네 치과에서 치료받은 거 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그 놀란 사건들 보면 인터넷에도 되게 많죠. 네. 아니 그 개그맨 그 시절 얘기로 좀 돌아가 본다면 그 당시 이제 공채가 되신 이후에는 치과 의사는 안 하신 거예요? 한동안 안 했습니다. 이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좀 하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신인 개그맨이 이게 조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혼여행 가는 치과들, 그다음에 이제 초상집 치과들 갑자기 이틀 급하게 구하는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알바를 뛰신 그렇죠, 거네요. 알바를 좀 뛰고. 아니 그 이 겸업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개그맨을 그만두신 거예요? 그 건강에 좀 문제도 좀 있었고요. 척추 수술해가지고 겸사겸사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제가 봤을 때 안 웃긴 것 같았어요. 저도 동네에서는 웃긴다, 뭐 치과 와서 웃긴다고 했는데
이제 개그맨들의 생활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애들이 다 주의도 산만하잖아요. 맞아요. 뭐 농담을 해봐야 듣고 있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양세형, 조세형 이런 애들 어떻게 웃깁니까? 웃기지도 않고. 지들 얘기만 하지. 예. 또 치과 가면 사람들이 또 많이 웃어주고 또 환자들은 정말 웃기기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입 벌려놓고 저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빵빵 터지네. 그래서 우리 감독님도 잘 안 웃는데 빵빵 터져. 그것도 사랑니 뽑는 그건 정말 재밌는 게요. 사랑니는 보통 한 번 뽑으면 끝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머 한두 가지만 준비하면 딱 정말 웃긴 사람이다 그러지만 다음은 없어도 돼요. 네, 그리고 끝나니까. 저는 한때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내가 이제 그 돌아갈 길이 있다고 노력하지 않았나? 아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안 웃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과로. 이게 사실은 그런 시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넌 돌아갈 때가 있어서 그래. 너는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 너는 네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치과 의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도 치과 의사들은 아무 좀 가볍고 경솔하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걸 여기 와서 하면 왜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그 뭔가 범생이에다가 뭐 이게 양쪽 세계에서 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경계선에 있는 거죠. 경계선에. 그렇구나. 아니 근데 사실 영삼 씨가 초중학교 때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전교 1등을 도맡아서 했던. 그러니까 정읍의 수재예요, 수재. 수재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1등으로 졸업했다고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15명 졸업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중학교 한 100명, 80명 졸업한. 아니 그래도 그 중에서 1등이면.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셨는데. 이제 고등학교만 좀 큰데 전주고등학교라고. 명문이죠. 전주. 한 학년에 한 600명 되는 이제 처음으로 큰 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거기 애들은 다 학원들 다녔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608명 중에 처음 시험 봐서 273등 했어요. 중학교 1등으로 졸업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3년 동안 성적이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는 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과가 저희가 400명 있는데 한 4등 정도. 이 정도로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친구들이 고등학교가 4년제 했으면 큰 일을 했을 거다. 4년제 했으면 1등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이제 지적인 개그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치대를 또 지원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만 가라 하시는데 어디로 가든 전북대를 그러면 이제 가야 되겠다. 어디가 제일 센가? 이제 점수가 너무 남으니까 어디를 갈까? 야, 점수가 남는다. 와. 치대가 제일 셌습니다. 치대가 전북대에서 제일 센 거여서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치아를 고치는 데라는데 태어나서 또 치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과자 이런 게 없는 시골 출신이라서 이빨 썩을 일이 없었어요. 이빨 썩을 일이 없었어요. 치과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도 치대를 갔는데 안 다닐 생각이었는데 당구를 배워가지고 그때. 원래는 재수하려고 했는데 당구가 재밌으니까 당연히 학교에 가야 당구를 칠 수 있으니까 다니게 된 거네요. 이게 좀 저희 동기들은 지금도 저를 문학소년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동아리 같은 데를 가입을 안 하면 이제 또 막 선배들이 막 또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동이 가장 적은 동아리를 찾자. 그래서 문학동아리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름도 어금니 소리라고 되게 이상해요. 이게 치과대 관련된 거다. 어금니 소리. 근데 이제 거기가 보통 이제 학년마다 외톨이 같은 사람들 모여서 책 읽는 그런 활동이 거의 없어요.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가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늘 책을 가까이 하는 문학소년 이미지가 재밌어요. 선배님의 칭찬을 이렇게. 내가 영삼이를 안 이후에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 봤어. 이렇게 입담이 좋네. 정제되고, 됐습니다. 우리 저 공통 질문 한번. 형, 이제 제 시간이에요. 네네. 내 이력서를 보면서 따로 뭐 이력서에 추가하고 싶은 한 줄은 없으십니까? 추가하고 싶은 한 줄이 있다면, 스타 주소 추가하고 싶습니다. 왜요? 왜냐면 우리 개그맨 동생들이 뭐 자랑을 하잖아요. 팔로우로. 근데 저는 이제 나도 많아. 나도 한 4,000명 돼. 그랬더니 시골 중학교 얼짱도 그보다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 나도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You kiss? Yes. Yes.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네. 자, 동의보감에 치아를 희게 한다라고 기록된 이것은요. 칫솔이 없던 시절 선조들의 치아 미백 아이템으로 활용됐습니다. 이것을 씹어 입안에 물고 있거나 말려 가루를 내 양치를 하면 이것의 섬유질이 치아에 붙은 플라크를 제거해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을에 맛이 좋아 가을 이것은 뭉걸고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과. 제 생각에는 모과 같습니다. 뭐가요? 자, 맞으면 100만 원 상금입니다. 정답은요? 상추입니다. 아니 상추를 이렇게 야, 이게 치아 미백. 그게 상추가 야, 지금 뭐 자신 있게 뭐가라고 모과는 뭐 어디 아니 뭐 전문가 자문을 받은 건가요? 그게? 아니 제가 지금 이 부분은 그 정답 발표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취합을 해서 왜냐면 이게 지금 자, 동의보감에 있어요. 동의보감에. 그냥 요즘 좋은 치약 쓰시면 되는데 왜 상추를 이렇게 자, 네. 하나 뽑아보시죠. 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마늘 바게트. 마늘 바게트. 네. 자, 갖고 와서 먹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거 일단 마늘 바게트가 뭔지를 또 먹는 건 아니군요. 예, 이거 네. 이제 쿠션이니까. 머리에 뭐 약간 치아 모양 같기도 하고.